3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으니까 네. 말이죠. 저는 요즘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어떤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 한 편 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드네요.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영화 한 편을 준비를 또 해봤잖아요. 그래요. 바로 우리 포항을 배경으로 한, 게다가 포항 시민들까지 출연을 했다는 영화 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월 말이죠. 포항의 독립영화관에서 상영을 시작했고요. 관객들의 호응이 아주 뜨겁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모셔봅니다. 포항의 감독이신 우리 모현신 감독님, 그리고 의문의 남성분까지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영화 포항에 대해서 우리 관객분들의 평가가 아주 좋아요. 네. 많이들 보러 간다고 하는데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포항이 이렇게 포항 시민들 앞에서 틀어지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한두 달 정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우리 감독님은 저희가 알겠고 네. 옆에 또 남성분이 같이 오셨는데 네. 뉘신지요? 예. 네, 제 매니저이자 영화 포항을 찍게 해준 제 남편 김승직 씨입니다. 오, 그러니까 뭐 매니저이자 예. 제작자이자 네. 포항을 찍게 해준 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궁금한데요. 네. 예,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이 두 분들이 어떻게 포항에서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저희가 택시로 옮겨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왠지 굉장히 좀 강단이 있고 이런 분이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이신데 이렇게 여성여성 하실 줄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여기 남편이 있잖아. 아. 예. 아니 일단 궁금해요. 두 분이 포항 분들은 아니신 거죠? 어디 분들이신 거예요? 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예. 여기 남편... 전라도요? 네네. 어. 남편은 평택에서 평택. 태어났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경기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네. 포항에서 일을 내셨네. 아. 그러게. 일단 우리가 그 포항, 이 영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요. 포항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12년쯤에 찍은 것 같고요. 영화의 시작은 남편을 따라왔다가 남편이 영일대를 짓게 돼가지고 그냥 놀러 왔다가 영일대 담당하시는 공무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예. 그분이 영화 감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 포항에서도 하나 찍으시죠? 라는 말씀을 그냥 섣불리 하셨는데 그 네. 얘기를 믿고 제가 얼른 하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연찮게 남편의 일을 따라왔다가 영화가 개봉까지 네. 하게 된 게 2012년. 네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영일대를 만드셨다고요? 영일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예요? 제가 이제 2012년도 그때 이제 영일대를 제 손으로 지었습니다. 해상루강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해상루강. 어머나. 오. 어머나. 아니 그 지금 정말 포항의 랜드마크고 포항에 명소 중에 명소죠. 그냥 포항 오시는 분들은 다 거기서 사진을 찍어 가시는 명소 중에 그렇죠. 명소인데 그걸 만드셨군요. 네, 영광스럽게도 예.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해상루각이 지어질 때 저기 뭐가 들어오려고 공사를 하나 궁금해하시던 그러니까요. 분들이 아 이거 하나 정말 잘 지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해상의 누각을 만든 거였잖아요. 네, 네. 그 부탁을 받고 좀 되게 난감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미 한옥 자체가 이제 침체되어 있던 시기에 저런 좋은 명물을 만든다고 해서 뭐 돈이랑 이런 걸 다 둘째치고 좀 재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해서 그냥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해상루각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가고 그냥 좋은 게 있다 정도만 아는데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했는지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그 어떤 부분을 좀 만드는데 심혈을 좀 기울이셨나 궁금해요. 저희 포항 영화하고 비슷한 그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누가 아니에요? 네, 예. 궁금하다. 오, 어떤 거요? 그 포항 영일대 지붕에 보면 기와가 있습니다. 네. 그 기와에 포항 시민들의
소원들이 다 적혀 있어요. 2만 장이요.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왜 제 소원을 안 적어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시간이 촉박해서 네. 너무 빨리들 오셔가지고 아. 글씨를 다 써서 이제 기와가 동이 났죠. 그랬군요. 예. 와. 그래서 그 쓴 기와를 가지고 기와를 실제 올렸습니다. 어머 그런 뜻깊은 네, 그래서 이야기가 있었네요. 영국대 자체도 포항 시민들이 네. 거기 다 자기들의 소원과 포항을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은 내용들이 다 지붕 위에 있습니다. 네. 맞으면서 좀 애착도 더 가고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따뜻한 도시거든요, 저희한테는. 네네. 일단 저는 외지 사람이잖아요. 예. 포항 시민이 아니고 연고도 없는데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정말 공무원이건 시민들이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도시가 거의 없거든요. 포항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그랬군요. 네. 외지인이 오면 이렇게 쉽게 마음을 많이 열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를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흔쾌히 다들 공간도 빌려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독립영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독립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와 도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나오기가 되게 힘들고 과정도 되게 어려워지는데 예. 오디션을 그 포항시청에서 했어요. 네. 시청 이 남편 담당 공무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그 배우들을 모집하는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개로 이렇게 배우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 배우분들이 이제 또 구룡포까지 거의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네. 손수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치킨 뭐 피자 이런 거 사가지고 저녁마다 퇴근 후에 들리셔가지고 밥은 굶지 않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전복죽도 사주시고 그래서 네 저는 찍는 동안 너무 따뜻했어요. 작업 자체가 또 기분 좋게 네네. 이루어져서 네, 다행이었네요. 너무 그러니까 대부분 영화를 찍으면은 사건 사고가 다 하나씩 생기는데 네. 이상할 만큼 정말 아무 일 없이 너무 다들 도와가면서 나와가지고 야. 네. 대희야. 저 맞아지라 이거 지금. 어? 원래 그런 거 아시잖아. 아 새끼 저거. 별거 없대. 별거 없다. 뭐 어디 봐. 똑같나? 마음에 한번 해봐라. 제목 이제 그 자체가 포항이다 보니 시민들께서 지금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독립영화라는 장르적인 이제 한계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100% 포항에서 촬영되고 특히 전문 이제 배우 2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배우분들이 시민들이 오디션을 거쳐서 시민들이 직접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포항의 언어와 포항 사람들이 그려낸 그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더 이제 즐겁게 그리고 이제 감동 깊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영근아, 회라도 좀 대접해라.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만 사갖고 와. 아줌마 반갑습니다. 그래 아이고 아줌마요. 박 선장 왔다. 예, 왔다 가셨습니다. 또 뭐 돈 이야기하다. 그런 많은 서번 갚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셨어요? 포항에 대해서? 네, 제가 소재로 삼은 게 아버지와 아들을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그 슬픔이 좀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격정적인 슬픔이 지난 이후에 그 일상과 그 담담함을 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포항의 남성분들 갱상도 말하면, 남자들. 네, 예.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그 슬픔을 승화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말 없고 과묵한데 담담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슬픔에 막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영화의 그렇죠. 그 주인공 자체가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함이 또 그렇지만 그거를 보는 관객들은 그 절제된 슬픔 안에 더 큰 슬픔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는 포항의 경상도 남자분들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네. 그 주연 배우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민 배우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려면 무슨 학생들 뭐 졸업 작품도 아니고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지금 다들 과소평가 하시는데 포항 시민들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정말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디션 할 때도 그랬고요. 예. 그 영화를 찍는 내내 저희 배우들이 다 배울 정도로 엄청난 고퀄의 연기를 하십니다. 오. 생활이 젖어있는 연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배우들이 직업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연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저 근데 혹시요 네. 시민 배우인 양하고 가짜로 이렇게 온 뭐 연극영화과 전공생이라든가 무명의 배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온 건 아닐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시청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 시청 게시판에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동사무소 근무에 하시거나 아니면 의회에 속기사로 계시는 분, 그다음에 뭐 병역 관련 때문에 수의사지만 그 동사무소에서 잠깐 일하시는 분들, 재밌다. 네, 진짜.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다들 현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사이드로 그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연기를 허투루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들 네, 정말 네,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을 운 좋게 제가 만났어요. 그 촬영하면서 우리 포항 시민들을 배우로 캐스팅을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아, 그 직판장 장면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동생이 형이 너무 마음을 못 잡고 이러니까 배를 팔려고 해요. 아버지 배를. 근데 이제 형은 배를 팔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동생이 몰래 팔려고 아빠 친구분을 찾아가는데 상대 시민 배우분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분이 딱 돌아가는 동생 뒷머리에 대고 괜찮겠냐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그게 무드가 애드리브였나요? 네네 그게? 그 무드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구룡포 항구와 톤이 너무나 절묘하게 네, 찡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상도 특유의 말투로 괜찮겠나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형님,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 영순아, 예? 배 안 컸나? 이제야 개봉은 했지만 해외에서 더 먼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수상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 자랑 좀 해주셔야죠. 네, 뭐 포르투갈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대상? 네네. 그분이 이렇게 담담하게 하세요. 예. 와, 와!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제일 큰 상인 거죠?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네, 어쨌든 포항에서 포항 시민들하고 지금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저는 가장 기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찍으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을 들인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제가 그래서 이제 시사회 때 구룡포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아직까지도 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께 여기 포항에서 하니까 꼭 와서 봐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뭐 상 받고 이런 거보다 포항 시민들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네. 사실 이제 포항이 외부에서 보면은 철강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죠. 막 문화의 불모지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요런 거 보이실 것 같은데. 되게 좀 약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불모지라는 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되게 받은 느낌은
너무 문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에서 영화를 찍으려면 다 돈으로 환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주든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 다 몇 시간에 얼마? 뭐 내가 오늘 손해를 본 것까지 합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시는데 여기는 다 너무 오픈마인드로 그래 내 차 갖다 써. 뭐 이게 필요하면 뭐 이런 거 다 해줄게 뭐 이런 그게 문화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정말 문화라는 것은 주민들이 살아온 그 마을의 역사의 문화가 있는 것이지 뭐 발레 한다고 이게 문화적인 마을이다 뭐 벽에다가 그림을 멋있게 뭐 훌륭한 작가가 그렸다고 해서 이게 문화도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비문화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지 포항에 살고 있는 이런 공무원 한 분 한 분 배우 한 분 한 분의 오픈마인드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제목부터 우리 이야기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서 봐볼 만한 영화가 아닌가 또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느껴볼 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포항2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불러주세요 그때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엘리트들에 대한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네. 저기 장기 촌놈, 아주 수확한 경상도 말로 수확한 장기 촌놈. 가난한 농부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한 손에는 쇠고삐에 줄을 잡고 한 손에는 영어 단어책을 들고 공부했다. 그렇게 이제 뭐 전설처럼 많이 이제 퍼지고 있죠. 정말 전설이 같은. 꼬기를 좋아하거든. 책을 많이 보니까 글쓰기를 좋아하지. 네. 그는 문학으로 나는 관계로 나갔는데 문열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가보지 못한 길을 내가 가고 있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내 친구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보지 못한 길은 없다. 행정고시를 그때 당시에 수석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이력이 또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본 시험이었고 학생회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3학년 때 연대 학생회장을 하다가 그때 한때는 뭐 유신 반대 데모 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군에 이제 좀 먼저 징집이 돼 갔다가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나무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복교를 해서 제가 도서관에 그 고시 공부하는 방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이 한 30명 있는데 거기에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 냄비 몇 개 하고 책 몇 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숙식을 거기서 합니다. 잠은 거기서 이제 그 책상 조리에서 자고 거기서 난로 위에 라면 끓여 먹고 밥 먹고 하면서 하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시험에 붙지 않으면 이번에 합격하지만 평생 고시 공부할 기회가 없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남들이 같은 동료들도 고시 공부를 하면서 박명길 고시 공부하는 거 보면서 신들린 듯이 공부를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말 그대로 한순간의 호흡, 내가 왜 지금 숨을 쉬고 있지? 한 숟갈의 밥, 내가 왜 한 숟갈의 밥을 먹고 있지? 왜 한 그릇의 보행 걷고 있지? 이건 모두 고시 합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몰아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4시간 중에 19시간 공부하고 5시간 잠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차 시험에 또 그것도 수석, 2차 시험도 첫 시험인데 수석. 그건 제가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수많은 고시 영수생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냐? 박명재다. 그래서 나에게 수석을 준 거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행정가로서의 길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들도 뭐 제가 듣기로는 다들 뭐 거치셨다고 들었어요. 예, 4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예. 공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청와대 행정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YS 대통령 때 처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년 반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바뀝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그때 53명 있었는데 정부나 정권이 완전히 다르니까 네. 경상도 정권에서 보통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완전히 YS 정권하고 DJ 정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53명의 비서관 51명이 다 바뀝니다. 딱 2사람이 남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사람 남고 외교안보 비서관 하던 송민순 시장, 예. 그 외교부 장관 했던 그분이 남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남아가지고 제가 그 행정비서관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시다시피 장기 촌놈에 제가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연줄이 있습니까? 일로서 승부를 봤죠. 제가 일을 워낙 열심히 또 성실히 잘하니까. 그다음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제가 뭐 노사모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모도 아니고 그 무슨 개인 그쪽 그 캠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 공무원이었죠. 그분이 내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할 때 와 보시고 대한민국의 정부의 혁신 또 지방행정, 국가행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민이다 해서 제가 그래서 발탁이 돼 가고요. 그런 행운이 제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실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파나 이런 좌우를 넘어서서 이제 네 분의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네 명의 대통령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맞더라. 굳이 한 명을 꼽는다면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 대통령 한 평가를 할게요. 네, 좋죠. 이분들을 모시고 지방 행사에 가게 됩니다. 제가 행정비서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뭐 시도 의원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거든요. 와서 대통령은 우리가 서준 대로 합니다. 되게 우리가 가기 전에 각 지역에 이제 또 각 수석실 각 부처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답하면 좋습니다 하면 답한 대로 되게 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고요. DJ 대통령님은 그 해중을 읽지 않습니다. 하고 당신 생각대로 말씀하십니다. 아예 완전히 다르게 하기도 하시나요? 뭐 좀 다르게 또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해주라 그러면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봐도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카드인데 말은 생각은 아니다. 여기 지금 뭘 해주려고 하는데 저번에 이거는 이 사업이 이거 맞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데 줘야 됩니다. 좀 서운할 정도로 원리원칙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런 분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그렇게 성격이 판하기 좀 다릅니다. 예전 대통령들의 이야기도 들으니까 재밌네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우리 포항의 산업단지, 블루벨리 산단이잖아요. 국가산업단지구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시죠? 관심도 저뿐만 아니고 포항 시민 모두의 관심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포항이 많이 어렵죠. 포항의 이 발전은 지금은 거의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제 발전에서 70%를 갖다가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만약에 이 철강산업이 위축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항의 경제가 한없이 위축됩니다. 다양한 산업을 유치해서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이 바로 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185만 평, 앞으로 더 확대되면 220만 평이 되게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철강산업뿐만 아니고 기계산업, 정밀산업, 항공산업, 우주산업, 조선사업 이런 많은 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와, 이게 직접 와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벌써부터 기대가 가득한데요. 이름이 이제 블루벨리인데 그럼 왜 또 블루벨리라고 썼을까요? 말 그대로 푸른 계곡이거든요. 블루는 푸른, 벨리는 계곡이니까 주위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 푸른 색깔 돌지 않습니까? 블루벨리는 말 그대로 희망의 앞으로 청사진, 포항의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블루벨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단이라는 이미지보다도 조금 더 깨끗한 이미지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좋네요. 푸른 꿈을 실현하고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야. 앞에 또 파도가 푸르지 않습니까? 동해가 또 푸른 색깔을 가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담아서 블루벨리라고 지었습니다. 꿈이라고 하셨는데 포항의 꿈이 이곳에서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장대합니까? 포항 포스코가 포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이제 블루벨리가 제2의 포항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여기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무려 5만 명 내지 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연간 22조의 부가가치효과가 납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은 포스코하고 가장 가까운 여기에 이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을 원료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금방
원료 공급이 가능하고 예. 여기에 또 비행장이 있고 네. 울산 포항 고속도로가 뚫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일만 대교예요. 여기서 그냥 막바로 영일만 대교만 된다면은 굉장히 수송해도 그래서 좋기 때문에 여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주민들이 정든 땅을 갖다가 내놓고 다 양보를 했거든요. 그 모든 보상도 끝났고 금년까지 1단계가 4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나머지 몇십만 평은 2023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분양이죠. 예, 분양입니다. 예. 분양인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는 상업용지, 주택용지는 다 분양이 되고 예. 다 분양하고 조금 이제 일부 나갔는데 전체 분양 면적 중에 3%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아쉽죠? 안타깝네요. 예. 이렇게 넓은데 아마 이 그러게요. 방송 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말로만 듣던 그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아마 많은 놀라셨죠? 시민분들 그러니까 저희도 관심 가지실 놀랐어요. 거예요. 많은 시청자 네. 놀랐고 관심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아무래도 우리 남구 그리고 울릉이시다 보니 이번에는 울릉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아 울릉도도 사실은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주민들 뭐 수건 사업도 뭐 한두 예. 가지가 아니고. 그러게. 예, 울릉공항 되나요? 안 되나요? 울릉광 됩니다. 울릉이 한 10,000명 정도 인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해요 우리 섬이고 또 옆에 우리 독도가 있어서 영토 주권의 최후 보릅니다. 저는 사실 포항 못지않게 울릉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특별지원법도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고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뚫리지 않았던 일주도로도 완성이 됐고요. 예. 가장 궁금한 이제 울릉공항. 네. 그렇죠. 그게 재작년에 4,700억 규모로 그게 다 돼가지고 착공까지 돼가지고 입찰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예. 입찰 공고 나서 포스코 건설에서 입찰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이제 그 메워가지고 방파제 만들어가지고 저 독거가 형식을 하게 되는데 울릉도에 있는 어떤 돌산을 사가지고 그 돌을 채취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시험을 해봤더니 그게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 육지에서 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운반비하고 또 이 공사비가 들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건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못하겠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비를 다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4,750억인데 기존 공사비보다 500억이 더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예비 타당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면하기 위해서 한 400억 규모 정도 해가지고 요번에 다 통과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됐고 금년에 한 20억 우선 기초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비행기가 뜨게 되면은 그 해군하고 공군 작전 그렇죠. 공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해결이 잘 돼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이번에 그 해군군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곧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도 좋겠습니다. 야, 울릉도에 드디어. 하늘길이 예, 하늘길이 비행기가 열립니다. 예. 열리네요. 예. 그러게요. 네. 아니 그 우리 포항에 자주 지역에 내려오시다 보면 행사 많이 가시죠? 예. 행사 가다 보면은 노래 시키는 분들도 많은가요? 노래를 잘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요. 가끔 저 노래를 좀 우리 저 어머님들이 하시라 그럽니다. 예. 예. 그럴 때마다 뭐 종종 너무 빼시지 않고 또 예. 좋아하시는 노래를 들려주시곤 하시죠? 예, 합니다. 가끔 어떤 합니다. 노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노래가 예. 저도 사실 어릴 때 16살에 고향 떠나가지고 서울에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제가 처음 서울에 갔더니요 그 커피라는 것을 먹더라고요. 잔이 예. 조금만 타서 그때 여기 포항에서는 커피 생각도 못한 시대인데 그렇죠. 커피를 타서 한 잔씩 주고 하는데 아니 저렇게 맛있는 커피를 그렇게 저 대접에 한 그릇씩 주면 좋을 텐데 조그만 잔에 주지 않습니까? 저거 좀 시큼 먹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인들이 어느 날 없는 사이에 양푼에 큰 양푼 있죠. 양푼에다가 하늘에서 드셨구나. 커피를 갖다 타고 한냄비를 설탕도 좀 드셨군요. 넣고 해가지고 막 한 양푼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꾹꾹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어떻게 그래서- 되셨어요? 제가 일주일간요 정신이 몽롱하고요. 그게 잠도 못 자고. 자는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예. 제가 평생 먹을 커피를 먹어가지고 지금 한 잔의 커피를 안 먹습니다. 아, 저... 커피 트라우마. 제가 뭐 장관이 돼서 외국에 나가면 커피 주지 않습니까? 예. 입에 대고 절대 못 대면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는 커피 안 먹는다.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 어릴 네. 때 친구들 고향이 그리워서 불렀던 노래가 그 향수란 노래가 있습니다. 박경혜 불렀던. 근데 그 노래를 가끔 부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네.
또 형제 이별하고 나서를 타관했어. 어머님의 자장가를 노래하던 그 시절이 슬픔 속에 눈물 속에 흘러갑니다. 기적 소리 울 적마다 기적 소리 울 적마다 그리운 내 고향. 브라보!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아니 뭐 글도 잘 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만찬의 못하는 게 말씀입니다. 없으시네요. 별 말씀. 야. 네,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자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래서 이 우리 시민들이 이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택시를 네. 맺으면서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자고요. 예. 저희가 좀 고급스러운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네요. 장기 촌놈, 야, 촌놈이다. 진국 촌놈, 예, 됐습니다. 경상도 말로 수확한 촌놈이라고. 예, 슈악한 촌놈이요. 예, 슈악한 촌놈. 네. 예, 박명재가 예, 우리 촌놈. 시민들과 조금 더 예. 가까워지고 또 예.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어떻게 그려졌을까 궁금하네요. 오디션을 한다 하길래 네. 한번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제가 감독님한테 뽑히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여러 번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 극중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영화를 찍는 과정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대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주인공 돌아가는 등에다 대고 괜찮겠나 뭐 이런 데가 좀 짧은 한마디인데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